자, 그럼 정보회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짚어봅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월요일 코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예, 많이 했습니다. 뭐 새로운 걸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안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종목들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거 나 정말 좋아요가 아니라 기존에 좋던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또 똑같은 종목을 또 들고 나온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보면은 뭐 네. 이 해외 쪽의 매크로 지표들이 맨날 뭐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얘기다 이게 반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많이 그게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국내 로컬 재료들은 뭐 오늘 1분기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죠. 네. 분기 보고서 지출 마감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번 얘기가 오갔던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네.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반도체는 잘 팔린 것 같은데 네. 반도체 회사의 주가는 그냥 그런 네, 예. 삼성전자가 그나마 그래도 금요일날 반등해서 일단 8만 전자는 지켜냈지만 네. 아직도 불안하고. 네. 삼성전자를 놓고 보셨을 때도 네. 반도체가 많이 팔려가지고 그 실적이 막 올라온 것보다는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기타 다른 핸드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을 해줘가지고 또 이제 실적이 업그레이드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또 다 반도체가 또 이제 실적을 견인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 둘 다 이제 국내 그 코리아 이 한국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들이 이제는 붙어버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전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매출액이 꾸준히 잘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이런 쪽으로 돌면서 같이 이제 또 최고의 실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실적의 턴을 누군가는 좀 캐치를 할 건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뭐 어차피 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좀 답답한 흐름이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쯤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거냐. 네. 언제쯤 될까요? 일단은 어렵죠. 예, 그렇죠. 네. 아마도 환율이 이제 내려가는 흐름이 좀 되고, 그러니까 원화 강세 그런 네. 흐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지금 서서히 살짝씩 벌어지고 있어요. 네. 미국은 사실 금리를 잡아두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시중금리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특히 대출금리. 살짝 오르고 있죠. 네, 주담대 금리가 알게 모르게 스물스물 올라가서 지금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봐라 이제 금리 먹을 게 있네. 부정거래가 되겠네. 네. 환차익을 노릴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무엇을 사느냐? 삼성전자 사겠죠. 네. 그러니까 하반기는 사실 삼성전자가 혼자만 오를 수도 있다. 잘못하면은. 잘못하면 삼성전자 혼자만 오를 수도 있다. 아니, 모르겠다고. 근데 2,000개 종목 중에 삼성전자 혼자만 가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이제 실적들이 되게 좋아요. 네. 한국도 오늘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마지막 날이긴 한데 기업들의 실적들이 턴하거나 아니면 좋게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단발성보다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호재성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삼성전자만 가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수의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최고가로 이제 지수가 최고 수준으로 이제 올라서 쓴다고 뭐 넘어선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빠지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네, 하여튼 뭐 삼성전자 얘기는 나중에 또 예. 들어온 대로 하고 그럼 뭐 갈까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효성 TNC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들고 왔습니다. 저렇게 대롱대롱 걸려 있는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효성 TNC가 100만 원까지도 좀 100만 원? 예.
이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 물론 네. 쉽게 갈 수 있죠. 네. 72만 9천 원에 이제 LG화학이나 우리 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탄성을 받으면 대형 큰 기업들 주가가 네. 이런 것들은 뭐 쉽게 가긴 합니다만 좋아요. 그럼 소형 TNC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봐야 되는데 네. 봅시다. 일단은 시가총액이 이제 3조 1천억이에요. 3조 1천억인데 올해 이제 예상되는 영업 연결 영업이익이 1조 원대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예, 예. 1분기 실적은 나왔나요? 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2,460억. 2,400억, 예, 2,500억이라고 치고 거의 2,500억 가까이 이제 나온. 그러네요.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 예. 1조 네. 대충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스판덱스 영업이익률이 이제 37% 정도로 이제 많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이제 스판덱스 재고가 60일 정도, 50일에서 60일 정도 분량이었는데 하반기에는 20일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도 확실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5%였다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5% 수준 정도로 이렇게 개선이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영업이익률도 엄청 잘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영업이익률과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의 절대치가 잘 나온다. 네,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만약에 올해 예상대로 1조 원 가량이 된다면은 네. 시가총액 3조 원은 사실 싸다고 싸죠. 볼 수 있죠. 엄청 싸죠. 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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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충분히 10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 일단은 또 거기에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게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544% 정도였던 부채 비율이 이제 515%, 156% 정도까지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트렌드가 이제 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중국 시장이거든요. 네. 이 중국 시장에서 그 패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뭐 방송이나 연예 있던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유튜버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 쪽으로 이제 많이 운동 열풍이 좀 불고 있대요. 그래서 그 헬스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가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마른 사람이 이제 이뻤지만 지금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미인으로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 가면서 또 다른 그쪽의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 형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가가지고 운동복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운동복에는 일반적인 옷에 들어가는 스판덱스 소재보다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중이 많이 들어가니 결국은 이제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갈 매출이 증대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19 때문에 이제 스판덱스 이제 증설할 수 있는 그 시기 부분을 약간 좀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물량이 이제 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공장 증설들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공이 되고 공급을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로 해소가 될 시점 부분으로 봤을 때도 2022년까지는 이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다. 이 영업이익률도 좋고 뭐 이런 부분들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현재 72만 9천 원은 좀 싸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증. 네. 이 스판덱스의 열풍, 그다음에 뭐 레깅스라든지 몸에 맞는 이런 뭐 운동복이 일상복이 되는 네. 뭐 그런 경계가 없어지는 거. 네, 그쵸. 이거는 이제 이미 다 알려진 거고.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스판덱스 없냐 이거죠. 중국 스판덱스가 이 효성 TNC가 각광을 받았던 거는 중국의 스판덱스가 잘 끊어지는 것 때문에 네. 조금만 늘어나면 네. 툭툭 끊어져 버리니까 네, 그렇죠. 효성 TNC 거가 이제 고가 제품과 약간 프리미엄 제품에 많이 쓰인 거는 오케이. 네. 그러면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중국의 스판덱스는 제품의 개선이 이렇게 안 돼? 아니요, 되긴 되겠죠, 언젠가 되긴 되는데 이게 물량 공급 어쨌든 그런 소비자의 한번 들어온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부분들이
그게 쉽게 제품을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 중국 걸 갖다 썼다가 또 불량이 늘어나게 되면 또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가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존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옷의 그런 신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요했던, 이제 그냥 가미했던 옷들 이런 것들이 한번 스타일이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니까요. 좋아요.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이 브랜드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들을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잭시믹스를 판매하는 데가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상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지난 1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네. 그거는 무슨 이유일까? 물론 그 회사의 특성일 수는 있지만 예. 잭시믹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스판데 레깅스 아니에요? 네. 레깅스? 그 이제 그 회사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 그 회사를 거예요. 따져봐야 이용건 사장의 되겠지만 생각이 어떤지. 그 회사뿐만 그 회사의 제품보다는 뭐 우리가 쉽게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회사들한테도 다 공급하는 회사니까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잘 되고 있다라는 건 알겠고 네. 올해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뭐 이런 추세라면 한 1조 원 가량 되고 그거 많이 달성한다면은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너무 싼 것도 맞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뻗어 나가는 성장률이 이제 계속 지속될 거냐는 그 의문점이 예. 중국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다 이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딴지를 걸거나 태클을 거는 건 아니고 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저 일단은 그겁니다. 이게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지만 어. 현재까지 올라온 게 바닥에서 보게 되면은 시작된 거는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럼 올라왔는데도 올해라든지 내년에 발생될 그런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다음에 이게 지속성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가총액은 정말 싸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72만 원 뭐 고점이 이제 81만 원 찍고 72만 원 네. 이렇게 지금 옆으로 이제 조금 약간 횡보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네. 81만 원에 물리신 분들이야 이제 72만 원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리고 하실 원래 수도 뭐 있지만.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 보게 되면은 150만 원을 외쳐야 되겠지만 네. 예. 150만 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한 2월경에 대량 거래들이 터지고 네. 뭐 거래가 지금 거의 이제 평이하게 줄잖아요. 네. 아직 못 팔았네. 대량으로 산 누군가는 누가 샀을지는 모르지만 뭐 좋아질 거라는 건 알고 그쵸. 샀겠죠. 네. 개인 투자자가 됐건 뭐 기관 투자자가 됐건 외국인 투자자가 됐건 아직 못 팔았기 때문에 이건 더 올라가서 파나? 뭐 그건 모르겠네. 그건 그분들의 전략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뻔히 보이고 더 좋아진다면 더 사겠죠 뭐. 네. 그래요. 하여튼 효성 TNC를 좀 지켜보자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품문 얘기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품문에 들리는 기업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요?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뭐 나왔던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뭐 150조 대 투자 뭐 이런 얘기도 이번 주에 나왔잖아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경제 사절단들이 같이 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요 우리 그룹사들 대표들도 있는데 네. 자동차 얘기도 분명히 있죠. 있죠. 그리고 이제 현대차에서도 미국에 8조 4천억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더 확보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아하. 일단 미국 이번에 현실 광고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그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GV80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죠. 네네. 이제 앞에 엔진룸 완전히 박살이 나고 했는데도 안에 실내 공간 부분은 멀쩡하고 그래서 차량의 안정성이 검증이 되고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제네시스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매출액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예,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책이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많이 준다. 예. 그래서 미국 자동차 현대 기아차도 미국 내에다 공장 더 짓고서 더 이제 많이 팔겠다. 이런 부분이 가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현대 모비스를 좀 이제 보고 현대 있는데요. 모비스 얘기 예. 또 하고요. 예.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카 때문에 40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네. 그게 이제 시그러들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스물스물 다 내려왔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 이게 코로나 시작 전에 가격 거의 뭐 그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이제 자동차 우리가 친환경차로 가게 되면은 전기차지 않습니까? 네. 이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차로 구분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차량 가격을 결정짓는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 다음에 그 감속기랑 이제 모터, 감속기, 인버터 이거를 묶어놓은 파워팩. 네. 예, 이 부분이 배터리가 한 40% 차지하면은 이건 한 30%, 20%에서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차값의 절대적인 영향들을 그 가장 비싼 부품들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배터리는 국내 3사에서 공급을 받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그 파워팩 부분을 만들어요. 파워팩 부분을 만들어서 현대차랑 기아차에 공급을 할 겁니다. 하고 네.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 이 GMP에 대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차량이 많이 이제 뭐 아이오닉이라든지 EV6라든지 이번에 아이오닉 7도 나오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매출이 증대되면서 얘네들에 대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늘어날 것이고 네. 또 하나 이제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차 같은 경우는 가장 비싼 게 스택. 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전기차랑 동일한 겁니다. 결국은 수소차가 잘 팔리든 전기차가 친환경차가 잘 팔려도 현대모비스의 이게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전 세계가 지금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중지한다고 그랬죠. 2025년부터 30년까지 중지를 하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그거를 친환경차로 바꾸지 못하는 차주들은 어떻게 되냐? 고쳐 써야죠. 네, 고쳐 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차는 안 나오는데 고쳐 쓰려면은 부품에 대한 수요는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순정 부품이든 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FTA가 체결이 됐죠. 한 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없앴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대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현대차가 지금 점유율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이 일본 차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관세가 철폐가 되면서 더 이제 싸게 공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더 늘려나갈 것이고 늘려나가게 되면 그만큼 차도 많이 팔리지만 부품도 많이 팔리게 될 것이고 예, 이런 부분들이 가고 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년 대비 5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열흘간이지만 이 열흘간을 했을 때 수출에 증대되는 거 보게 되면은 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이쪽에 대한 매출액 이제 수출 용량이 되게 많이 반도체 늘었어요.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네. 네. 이쪽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대모비스는 좀 많이 싼 거 아니냐. 물론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지분율이라든지 정의선 회장이 이거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순환 출자고리나 이런 부분들을 끊어야 되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작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작업들을 떠나서 네. 일단 회사가 매출 이제 잘 돼요. 잘 되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지금 현재 그거를 순환 출자 거래를 끊고 뭐 그거를 대표적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런 구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하시는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쨌든 갖고 가는 건 결론은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탑이 되는 건 맞는데 네. 당장 이거를 갖고 오기엔 너무 부담되니 현대모비스를 좀 누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래서 기아 사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시장에서는 기아를 기아 차에서 이제 기아로 바뀌었지만 예. 기아의 관심이 더 높다. 근데 기아가 이제 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대모비스를 사기 위한 작업으로서 이제 기아차를 자기 본인의 이제 지분 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늘리면은 그 늘어난 거에 대한 뭐 대출을 받든 아니면은 차액을 발생시키든 이걸로 해서 현대모비스를 또 다시 산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현대모비스가 좋아지겠죠. 일단은 가장 확실한 두 개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분들도 존재를 하는 거죠. 오케이. 예. 오히려 시장 소문으로 들은 현대모비스가 더 구미가 효성 TNC보다 뭐 다 좋겠지만 네. 현대모비스는 위치적으로 많이 또 네. 적이 돼 있네. 하여튼 바닥 쪽인 것 같고. 시간의 특징주 몇 가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 지난 금요일날 뭐가 또 어떻게 도드라졌던가요? 오리엔트 전공이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오리엔트 전공.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권 주자 또 정치 인맥 또 이렇게 연결성이군요. 나왔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오리엔트 시계에서 이제 어린 젊은 시절에 네. 좀 거기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출장식을 좀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리엔트 전공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자동차 부품이지 않습니까? 네. 예, 자동차 부품인데 또 이재명 지사가 이제 전라도 쪽에 가셔가지고 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소프트 캠프하고 뭐 오리엔트 바이오가 마찬가지로 이재명 관련주로서 분리돼가지고 좀 올라갔고요.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양자 대결에서 뭐 네. 그렇다고 여론조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네. 그렇고 또 다른 그다음에 기업은 이제 뭐 코다코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부품주로서 좀 올라갔던 부분들. 자동차 부품주 코다코. 네. 피플바이오가 응집형 형성 폴리펩타이드 응집형 검출 방법을 특허를 취득했다는 일부 공시가 특허 취득 나오면서 공시. 예, 예. 이거 좀 나왔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뭐 PC 트랙터 뭐 여러 가지 한 5% PC 디렉트. 예, 5%, 6%, 7% 뭐 3%대 대거 이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입니다. 실적 오조로. 예, 실적이 전분기 YOY 대비 뭐 100% 이상 다 지난해 증가. 같은 기간 동기 대비, 예. 지난해 1분기 대비. 예, 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네. 예. 뭐 기저 효과도 있을 거고, 네. 뭐 판매 호조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네, 전반적으로 시간의 좀- 거래에서 조금 도드라졌다. 네, 그 그렇죠. 정도네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많이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그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제 보여질 것이고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게 하게 되면 또 이제 위험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 어,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후에 실적을 안 내놓은 기업은 일단은 시세부터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쵸,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종가까지도 1분기 실적 공시를 분기 실적 공시를 안 하는 기업, 네. 물론 특수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해외 법인이라든지 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그거는 경우. 미리 이제 조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유예 기간이 주는 부분들이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또 이제 가능하겠지만 예. 기본적인 거는 일단 필요 하자가 없다면 오늘까지 오늘까지 다 낸다. 내야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자, 정보회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